주인공 제이크 설리는 족장으로서 판도라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솔직하고 행복한 존재를 묘사하며 영화를 소개한다. 그는 그와 그의 아내 네이티리가 총 5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두 아들 네테이언과 로크, 딸 투크, 입양한 딸 키리,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낳은 딸입니다. 거미는 인간 소년입니다. 제이크는 키리가 인간과의 투쟁에서 나비 사람들을 돕다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친구 그레이스의 자녀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거미는 인간의 싸움에서 패한 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구로 돌아간 후에 남겨졌습니다. 제이크는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잘 논다고 주장합니다. 잭은 아이들이 다양한 피부색과 크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미가 나비스를 거의 전멸시킬 뻔한 악당 마일즈 쿼리치 대령의 아들로 밝혀졌기 때문에 네이티리는 그를 싫어한다. 거미는 지구로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어려서 판도라에 남겨졌습니다. 한편 키리는 스파이더를 꽤 좋아하고 그와 독특한 유대감을 느낀다. 인간 젊은이는 평생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나비 사람들이 일원이라고 믿습니다. 네이티리와 잭은 어느 날 밤 하늘에서 가벼운 우주선을 발견했을 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가 신체 상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오마티카이어 환경이 불타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여러 생물이 죽습니다. 로봇 무기로 무장한 전사분대가 우주선에서 나와 남은 위치를 파괴합니다. 멀리서 관찰하던 네이티리와 제이크는 그것이 판도라를 식민지화하고 또 다른 주작전 기지를 만들기 위해 가는 사람들을 태운 RDA 우주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그런 다음 행동은 대련과 같은 나비클론이 과학자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간 연구시설 중 하나로 전환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수집한 정보와 기억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 결과 대령의 클론은 그가 누구와 어떻게 살해되었는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령 외에 판도라에 대한 마지막 침공 동안 그곳에 있었던 다른 군대의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대령과 그의 군대는 특히 오마티카이어와 제이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제이크는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 RDA 열차 보급선을 향해 나비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침투하고 음식과 탄약으로 이륙합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로악은 이 과정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을 입습니다. 제이크는 그를 질책하고 앞으로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쪽에서 대령은 나비의 비행 동맹인 스카운즈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관 아드모어 장군을 만납니다. 그들은 현재 속도를 늦추고 헬리콥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쿼리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전에 싸웠던 삼림지대에 들어가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는 곧 정글에 도착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이크의 아이들도 같은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직후 대령은 이전 전장을 돌아다니며 아직 내부에 남아있는 로봇 수트를 찾습니다. 로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아차리고 즉시 목에 걸고 있는 음성 송신기를 사용하여 아버지와 연락을 취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이크는 로크에게 그들을 피하고 조용히 그 지역을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다음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와 네이티리는 정글로 날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로악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습니다. 대령은 그들의 손가락을 더 면밀히 조사했을 때 그들이 그의 쓰라린 라이벌의 아이들임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네이티리와 제이크가 나타나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풀려나지만 스파이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잔인한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나중에 대령이 거미에게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즉시 그를 아들로 인식합니다. 제이크는 오마티카이어에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 지역을 떠나 동부 해안으로 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거미가 대령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이 있는 곳을 말할까봐 걱정합니다. 제이크는 또한 네이티리에게 그가 부족에 합류하지 않는 한 쿼리치 대령을 처음 살해한 사람이 그였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이티리는 사랑스러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의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와 함께 이사하는 데 동의합니다. 반면 아드모어 장군은 스파이더를 회전기계에 넣어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거미는 나비 부모에게 너무 헌신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령은 예기치 않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즉시 방적기를 멈춥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장군에게 가서 자신의 방식으로 거미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다른 방에서 그는 젊은이를 만나서 그가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지구로 돌려보내기 위해 거기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 때문에 스파이더는 결국 그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클립은 제이크와 그의 가족이 스쿠운을 타고 원래 땅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며칠간의 비행 끝에 궁극적으로 또 다른 나비 부족이 거주하는 밉카이너에 착륙합니다. 놀랍게도 현재 네비스는 색이었고 물에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제이크와 그의 승무원을 만나면 놀리기 시작합니다. 부족의 지도자인 투노와리와 그의 아내는 곧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는 회의론을 표명하고 제이크와 그의 가족이 바다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제이크는 그들이 환경에 빨리 적응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쫓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타노아리는 이것을 알게 되자 마침내 그들이 머물도록 동의하고 머물 곳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제이크의 아이들에게 수영하는 방법과 독특한 수생동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요청에 따라 타노아리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지인을 해변으로 데려가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늘 못된 짓을 하는 로악은 바다 괴물과 접촉을 시도하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다. 그를 보자 타노아리의 아이들은 킥킥웃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소녀 키리는 물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환경에 잘 적응했으며 특정 해양 생물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타노아리의 아들 에이오넨과 그의 친구들은 키리가 수중 명상을 연습하는 동안 접근하여 그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로악이 나타나 아오낭을 공격한다. 클랜 추장의 아들인 제이크는 나중에 그의 아들이 이벤트에 대해 알게 된 후 에이오넨에 가서 사과하도록 요구합니다. 로악은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사과한다. 아오낭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용서해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쓰라리다. 그래서 그는 수영을 가장하여 로악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장소로 데려갑니다. 로악은 그 지역이 위험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로악이 낚시를 하고 있을 때 큰 동물이 힘차게 헤엄쳐 옵니다. 두렵고 겁에 질린 로악은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페이어컨이라는 이름이 거대한 짐승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흑머리 덕분에 포식자를 재빨리 제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페이어컨이 고요하고 현명한 존재인 툴쿤임을 알게 됩니다. 밉카이너는 물에 있는 수천 명의 툴쿤즈를 그들이 영적 친척으로 간주합니다. 그들 중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은 페이어컨입니다. 그동안 페이어컨은 로크를 구하고 그를 수면으로 데려옵니다. 후자는 또한 표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작살 몇 개를 제거하여 괴물을 돕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우정을 쌓아간다. 나중에 로크의 해안에 도착하면 타노아리가 그를 소환합니다. 엄격한 상사는 아들의 잘못을 알게 된 후 에이오낭이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이기적인 로악은 아오낭의 개입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은 에이오낭이 새로운 네비스가 실제로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마 후 로크는 형제 및 친구들과 다시 합류하여 페이어컨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페이어컨이 살인자임을 알리고 다른 툴쿤즈가 그것을 벌인 이유입니다. 반면 거미는 나비 문화의 특정 측면에 대해 대령에게 알린 후 할렐루야 산으로 데려가 스카운을 선택합니다. 대령은 처음에는 비틀거리지만 곧 비행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곧 제이크도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군대를 모아 밉카이너 암초를 향해 행진합니다. 그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는 여러 명의 수상 네비스에게 다가가 그들이 제이크를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나쁜 인간은 네비스 중 하나를 살해하고 네비스가 아니오라고 외치면 집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비스는 이에 직면하여 자신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다른 대안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령은 자신의 분대에게 플랜 B를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결국 제이크를 구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 많은 툴쿤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것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툴쿤즈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귀중한 액체를 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액체의 1리터는 여기 지구상에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몇 명의 사냥꾼이 곧 바다 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많은 추적기로 그들을 때려 쓰러뜨렸습니다. 툴쿤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비극적인 순간에 그녀의 아이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 옆에 누워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추적기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떠난 후에도 여전히 툴쿤지 내에 있습니다. 미카이너는 동지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가해자와 맞서기로 선택합니다. 제이크는 먼저 툴쿤즈에게 추적기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여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들이 또 다른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크는 이것을 알게 되자마자 가장 가까운 친구인 페이어컨에게 말하러 갑니다. 그는 에이오넌과 몇몇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페이어컨을 가로질러 그에게서 추적기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령과 그의 사냥 파티는 바로 그때 포경선에 도착합니다. 로크는 그의 아버지와 접촉하고 그들을 목격한 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적시에 페이어칸즈의 시체에서 추적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령의 팀이 그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 바다 밑으로 잠수합니다. 한편 제이크는 타노아리와 연락하여 자녀의 실종을 알립니다. 후자는 놀라고 즉시 군대에 전투 준비를 명령합니다. 모두가 무기를 가지자마자 제이크와 네이티리를 포함한 모두가 전투 지역으로 향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메트카이나 부족, 그곳에서 조명 튜브가 그를 자신의 것으로 환영합니다. 제이크는 장남에 대한 가장 좋은 추억을 회상하면서 영화가 끝날 무렵 자신이 신들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대령은 부하들에게 툴쿤을 공격하고 제이크의 아이들을 찾도록 미리 지시합니다. 그들은 많은 수색 끝에 마침내 키리와 투크를 찾아 그물에 잡습니다. 로악은 그물을 찢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물에 의해 포경선 쪽으로 밀려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대령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배의 난간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런 다음 그는 로크에서 목걸이 송신기를 제거하고 제이크에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른 선택 없이 제이크는 그의 요구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페이워커는 가장 가까운 친구 로크의 갑판에 묶인 것을 본 후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위험한 동작으로 갑판 위로 뛰어올라 거대한 지느러미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배를 파괴하고 많은 수의 군대를 죽입니다. 제이크와 미카이너는 대령이 이것에 정신이 팔리는 동안 대령과 그의 병사들을 공격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기도 하지만 보복을 원하기도 합니다. 한편 스파이더는 고래선의 컨트롤러를 파괴하여 일부 바위에 충돌하고 물로 채워집니다. 로크, 투크, 키리를 풀어주기 위해 제이크와 그의 장남 네테이엄은 빠르게 갑판을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만 로크는 반대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양형인 거미를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네테이엄과 합류하고 둘러본 후 스파이더를 만납니다. 대령은 그들이 배를 떠날 준비를 하고 발사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불행히도 총알 중 하나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네테이엄을 때렸습니다. 그는 로크과 스파이더에 의해 즉시 해안에 있는 어머니에게 데려가지만 엄청난 출혈로 사망합니다. 네이트리는 눈앞에서 아들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대령은 자신의 스카운을 사용하여 키리와 투크를 붙잡습니다. 그는 이후 제이크와 연락을 취하고 제이크에게 자신이 두 딸과 함께 있음을 알립니다. 제이크는 이 지식을 배운 후 네이티리를 진정시키고 그녀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하도록 설득합니다. 후자는 이에 응하고 분노하여 그녀는 스카운을 소환하고 활을 들고 배를 향해 화살을 쏜다. 제이크는 배에 가까워지자마자 대령이 병사들을 죽이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네이티리도 나타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하여 빠르게 살해합니다. 한편 제이크는 어린 딸 툭을 구하지만 동시에 대령도 도착한다. 키리는 그에 의해 나이프 포인트에서 개최됩니다. 그런 다음 제이크를 위협한 후 후자는 마지못해 무기를 떨어뜨립니다. 한편 복수심에 불타는 네이티리는 거미를 납치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공언한다. 대령은 먼저 자신이 거미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이티리가 소년의 가슴에 약간의 절개를 가하면 키리를 떠납니다. 네이티리와 그녀의 가족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대령은 그가 제이크를 다시 한번 추적하고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나중에 제이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대령을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그는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스다린족들이 전통적인 주먹 싸움을 벌입니다.
두 사람은 이 힘든 레이스에서 보폭을 위해 서로 맞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웅인 제이크가 승리합니다. 그는 팔로 대령의 목을 감싸고 그를 의식을 잃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이크는 그가 이미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를 물에 빠뜨립니다. 불행히도 그는 또한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크는 동시에 그를 구하고 그를 수면으로 되돌립니다. 나중에 페이어케는 온 가족을 해변으로 끌고 갑니다. 반면에 거미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바다에서 끌어내어 구출합니다. 그러나 거미는 대령과 함께 시설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친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네테이엄의 시체는 제이크의 가족과 전체에 의해 묻혀 있습니다.